네, 시장 안에 궁금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궁금증들 모아 질문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시장 안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어야 될 이야기들 오늘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차장님의 최애 아이템 조선 이야기해볼 건데 조선주 마지막 기회일까? 라는 큐가 달려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주가 급락이더라고요.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답변이 좀 이미 있죠. 확인해 볼게요. 친환경선 추가 수주 및 수익성이 개선 기대되고 금리 인하 그리고 후판 가격의 인하는 긍정적이고 결국의 탑픽은 세진중공업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친환경선 추가 수주 수익성 개선 어떻게 잡아볼까요? 우선 상반기 때 우리나라 그 수주가 뭐 중국을 앞질렀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경쟁력이나 아직까지는 뭐 중국과의 뭐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는 그 격차가 역전된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상반기 때에 약간의 좀 저가에 대한 그 성과가 좀 있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을 넘어선 그런 수주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반기 때는 마진 부분이 좀 개선되는 이 성과를 좀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양과 질의 두 개 다 이제 잡는 부분으로 지금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고가 선박으로 한다면 이제 LNG 운반선 또 이제 VLCC라고 하죠. 네. 이 초대형 유조선 같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친환경선 이쪽도 돈이 많이 남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 대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매출이 많아봤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나야죠. 뭐 그런 쪽으로의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주가가 조선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차익 실현에 노출이 됐던 그런 네.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 이 산업에 대한 비유는 튼튼하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쵸.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근데 지금 현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지금 하반기 때의 성과에 대한 모멘텀 외에 네. 다른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밸류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이 양보단 질에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수주 건수가 상반기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 자동차처럼 바로 찍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저는 떨어질 때마다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후판 가격 인하 긍정적. 후판 가격이 인하되고 있나요? 인상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상반기 때는 인하됐는데 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그렇죠. 이 후반 가격에 대한 이 지수가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항상 뭐 얘기하지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이 뭐 중국 쪽에서 본격적 경기 부양하고, 근데 뭐 중국 쪽에서의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 큰 캐파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그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좀 단기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우상향은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후판 가격이 지금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이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후반가 이내에 당연히 마진 부분이 남으니까. 하지만 인상하더라도 이 성과에 대한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가격에 반영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후반 가격에 대한 최근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후반 가격이 크게 인상하지 반등 랠리가 제한적으로 간다는 선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탑픽이 세진중공업인데요.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세진중공업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기자재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전반 기업들에 대한 우선 전반 기업 잘 가, 기자재 쪽도 잘 가는 거고 이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그 조선 어떤 조선 전반 기업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뭐 변동성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조선 기업들에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부분은 기자재 쪽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더라고. 약간 좀 이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 기자재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세진중공업이 이 데스크하우스, 탱크 어떤 성과 그 친환경선이든 저가든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탱커랑 이 데크하우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진중공업은 이 전방 우리 조선 기업들의 수주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세진중공업도 캐파를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타피로 말씀드리고 7,310원인데 이거 중장기로 봐야 돼요. 그렇기 넉넉하게. 때문에 넉넉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도 나쁘지 않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저는 오히려 좀 담기도 편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자. 타픽까지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100g 안경의 혁신이다. 메타가 공개한 이제 오라이언 이야기인 듯합니다. 메타버스주들이 지난주부터 반응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안경 쓴 모습 나오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디자인도 예뻐서요. 주목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다고 하죠. 세 가지의 키워드 답변들 또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효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빅테크, AR 기술 투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의 타픽은 뉴프렉스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거론되는 또 대표적인 대장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AR, VR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실망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R, VR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용은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은 좀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네. 올랐었을 때에 뭐 그 외국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또 이제 뭐 이런 신제품 나왔을 때의 이 AR, VR 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은 비슷해요. 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이 일어난다라고 판단되면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이 AR, VR 같은 경우에는 AI 모멘텀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부분만 있었지 지금은 그 AR이나 VR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약간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좀 틀리더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고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지금 역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역성장은 당연하죠. 5G 다 대부분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이제 토대 마련하면서 AR, VR 쪽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접목시키는 환경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성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AR, VR만 관련됐을 때는 뭐 재무제표나 어떤 사업성에 상관없이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걸 한번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AR, VR과의 뭐 사업성은 떠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메타가 좀 얘기하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연결이 됐던 그런 기업들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AR, VR은 AI든 기본적으로는 이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건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선별해서 뉴프렉스가 나온 뉴프렉스를. 거예요. 예, 뉴프렉스 차트 열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뉴프렉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입 괜찮을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가 나왔으니까 메타와의 꾸준한 고객사를 이제 FPC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뉴프렉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메타와 관련된 그런 네.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단독 공급사 쪽으로의 본다고 했을 때 이 메타 쪽으로의 이 AR, VR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선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인 이제는 이제 무조건 이제 AR, VR, AI도 마찬가지 관련된 종목을 네. 계속해서 이제 그냥 매수하는 전략이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좀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7,200원 찍었었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는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가고 네. 뭐 그리고 뭐 조정 많이 그 전에 받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뉴프렉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차장님, 우리 이제 속도 내볼게요. 두 가지의 아이템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엔터주의 반격일까? 엔터주 원체 이제 긴 터널을 걸어왔었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엔터주는 어떤 시각이실까 궁금한데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고 휴먼 리스크, 그죠? 멀티레이블의 한계가 있었고 4분기 전환점이 좀 예상이 된다는데 탑픽은 없어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오케이. 엔터주 종목을 픽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세 잡았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추세가 잡은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그 전에 지금 다 악재예요. 악재. 다 악재죠. 어. 다 악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반영이 될 만큼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선반영됐다 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도 JYP가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네.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3분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도 주가에 지금 갖고 참 엔터주가 특징이 있죠. 휴먼 리스크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요. 변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터져 나와서.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네. 이 어떤 이 엔터 특히 3사의 수장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각종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은 이런 휴먼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뭐 저가 매수 관점이나 뭐 그런 분의 펀드멘탈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휴먼 리스크 또 이제 우리나라 K-팝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멀티레이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 사태를 봤을 때도 이 모회사의 자회사 간에 이런 소통이 없을 때는 네. 분명히 이런 리스크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엔터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네. 우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시세 얼른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엔터주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금요일과는 좀 다른 양상이고요. SM 정도가 지금 한 0.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도 중국 부양과 관련해서 화장품주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이 9월 들어가서 보유 지분 한 30% 넘겼다고 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체계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고요. 지금 유통 채널 변화 수혜, 뭐 중소형 기업들 결국에는 실리콘2가 탑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 지속될까요? 저도 중국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을 건드렸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떤 그냥 대규모 투자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근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예. 앞서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경기의 가장 큰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에서도 중요한 어떤 중요한 이 모멘텀이지만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대형 이 주들, 그러니까 대형 이 프리미엄 그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중국 쪽 경기 부양체의 가장 큰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 전에 다른 이 상반기 때 실적이 이 다른 이 대형사들 대비해서는 중소형주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저는 이 인디 브랜드 대비해서는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봤을 때도 더욱 더 이제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글쎄요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은 물론 올라가면은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이나 늘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 의존도를 계속 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국가들 다양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 이전 플랫폼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잖아요. 유통 채널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직까지도 중소형 이 화장품 인디 브랜드 기업들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단기적인 시세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네네. 관점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자 실리콘투 스탁 얼른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실리콘투 0.6% 하락 현재 보여주고 있고 장 개장하고 나서는 반짝 상승하더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현 시점 목표 주가 간단하게만 또 짚어주세요. 우선 목표 주가나 뭐 기업들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6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뭐 한 뭐 4만 7천 원, 5만 원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이 왔을 때 매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멘텀이 잘 반영돼서 더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냥 5만 원 정도나 4만 7천 원 됐을 때 다시 리뷰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져갈지 추가 매수할지 이 부분 말씀드린 게 바로 목표 주가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팔아라라는 그 가격이 아니라요. 그 가격대에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서요. 47,000원, 5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